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솔치골 산자락 아래 작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냇물이 맑고 소량기 그윽하여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요. 헌데 그 옆 마을에는 악독한 고리대금업을 하는 서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리로 재산을 불리는 자였지요. 그 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진사에게 땅을 빼앗기고 마을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솔치골 마을에 현종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가 20살의 효심이 깊고 착한 청년이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맑아 지나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강씨가 혼자 현종을 낳아 힘겹게 키워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서진사의 노비들이 현종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주가 열려 있고 항아리들이 엎어져 있었으며 부엌 선반의 것들이 죄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어머니 강씨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채 치마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하고 뒤늦게 돌아온 현종은 집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서진산의 노비들은 쌀독에 있는 쌀까지 죄다 퍼서 쌀자루에 담고 있었지요. 현종은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나는 괜찮단다. 헌데 쌀독에 있는 쌀까지 퍼가다니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한 현종은 노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들 이러시오? 이자가 벌써 3달째 밀렸으니 우린들 어쩌겠나. 이자라도 갚았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소? 이달 안으로 반드시 마련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소리 벌써 몇 번을 들었는지 지겹구나. 그런데 그때 살인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서진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리에 앉은 채 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서진사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시오. 아들이 이달 안으로 꼭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 말도 이제는 지겹소. 돌쇠야 쌀과 된장 항아리까지 모두 챙겼느냐? 내 진사 어른,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챙겼습니다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까지 가져가 버리면 당장 끼니를 무엇으로 때운단 말이오. 저리 비키시오. 노비들이 어머니 강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겠네. 그때도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집터 문서를 대신 가져갈 것이야. 오늘은 이쯤 했으니 말귀를 좀 알아들었겠지. 여봐라, 챙긴 것 모두 가지고 나를 따르라. 노비들이 쌀이며 된장 항아리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빈 뒤주와 깨진 항아리들만 나뒹굴고 있었지요. 현종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해 드렸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가 내게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제게 잘못이 있지요. 현종은 떨고 있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현종은 어머니를 방 안에 눕혀드리고 혼자 마당으로 나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지요. 뒤주를 다시 들여놓고 엎어진 물동이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지요.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현종은 한숨을 쉬며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담장 밖 멀찍이서 지켜보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19살의 그녀는 눈이 맑고 이목구비가 단아한 서진사의 외동딸 호순이었지요.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가 구경꾼들 속에서 아버지의 행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뒤 혼자 쪼그려 앉아 이마를 짚고 슬퍼하는 현종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호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한다고? 아버지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이자를 받아오고 갚지 못하면 뭐든 빼앗아 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호수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줄만 알았지 현장이 이렇게 살벌한 줄은 처음 알았지요. 호수는 현종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현종의 집에서 가져온 쌀자루가 마루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저녁상에서 아버지는 흐뭇한 낯빛으로 오늘 받아온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만간에 솔치골 집터 문서 하나가 또 넘어올 것 같구나. 하하. 아버지 말에 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지요. 방으로 돌아온 호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현종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지요. 아버지는 그의 집에서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입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죄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그들 모자는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떡하지 이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호수는 고민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호수는 쌀 2대와 말린 생선 2마리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엽전 몇 입도 함께 넣었지요. 그리고 자고 있는 머슴 막동이를 깨웠습니다. 막동아, 솔치골 동쪽 끄트머리 초가에 이것을 아무도 몰래 갖다 두어라. 절대 이름은 밝히지 마라. 아씨,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셔요? 진사나리께서 아시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다. 알았어요, 아씨. 하지만 진사나리 모르시게 조심해야 하는구만요. 막동이는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씨가 건네준 보따리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른 새벽 현종이 밖으로 나와 보니 살인문 안쪽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현종은 뭔가 싶어 보따리를 풀어보았지요. 그러자 쌀과 말린 생선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놨을까? 현종은 영문은 몰랐지만 어젯밤부터 굶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밥을 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지요. 아니 얘야, 이것을 다 어디서 났느냐? 아침에 나가보니 누가 살인문 안에 넣어놨어요, 어머니. 누구인 줄 몰라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게 없어 걱정했었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현종도 그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종이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살인문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요. 현종은 살인문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리며 작은 손 하나가 보자기를 내려놓았지요. 그 순간 현종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운 옷을 입은 단아한 처녀와 눈이 마주쳤지요. 현종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서진사댁 외동 따님이었지요. 혹시 서진사댁 따님이 아니시오? 서진사댁 외동딸은 깜짝 놀라 현종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을 몰랐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상관없는 제 것입니다. 아가씨 마음은 고맙습니다. 허나 아버지가 빼앗아 간 것을 그 집딸이 몰래 가져다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말에 서진사댁 외동딸 호순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종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현종은 보자기를 호순의 손에 다시 쥐어주고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호순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현종이 왜 거절하는지 잘 알았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빼앗아가고 딸은 보태주니 당연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현종의 쌀독이 텅텅 빈 것을 알고 있는 호수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종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지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호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진사댁 머슴 막동이가 현종을 찾아왔지요. 저 있잖아요. 아씨가 이것 좀 전해달라 하셨는데요.
돌아가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아, 진짜. 저는 그저 아씨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구만요. 이거 도로 가져가면 제 얼굴은 뭐가 된대요? 현종이 단호하자 막동이는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현종이 나무하고 돌아오자 마당에 막동이가 다시 찾아와 있었지요. 어머, 이걸 어째. 막동아 아씨께 고맙다 전해주렴. 알겠어요. 그럼 지는 아씨 심부름 확실하게 했구만요. 어머니는 막동이가 들고 온 보자기를 들고 현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아들아, 베풀려는 손을 뿌리치는 게 꼭 옳은 일은 아니다. 아비의 죄가 딸의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아가씨 마음이 기특하니 그거면 됐느니라. 현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자기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참 이상한 아가씨도 다 있지. 그 아이는 복 받을 것이야. 그날 이후 현종은 막동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떨어질만 하면 막동이가 먹을 것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나무하고 돌아온 현종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리하여 씻으러 개울가로 향했지요. 그런데 개울가에 서진사댁 외동딸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지요. 오셨군요. 그런데 혼자 계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물도 맑고 시원해서 좋네요. 덕분에 밥을 굶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서진사댁 외동딸 호순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사과드려요. 그것은 아가씨가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요. 그래도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종은 개울가에 앉아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곳에 자주 나오십니까? 일 마치고 나면 항상 이곳에서 씻곤 합니다. 말씀처럼 물이 맑고 시원해서 딱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막동이에게 듣고 처음 와봤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졌어요. 평소 저는 집이 답답할 때면 뒷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지요. 헌데 이제는 이곳에 나와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려 합니다. 이곳이 제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종이 처음으로 호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허나 쑥스러워 두 사람 모두 얼른 다른 곳을 보았지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현종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가씨에게 항상 고마워하십니다. 실은 제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이전에 쓰러지신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기침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래도 밥을 굶지는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환이 깊어지셨나요? 의원이 다녀갔는데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 말에 호순의 얼굴이 근심 어린 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약재를 구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종님 어머님의 건강이 현종은 뭐라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현종은 한동안 개울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언젠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 아버지의 악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걸요. 잠시 후 호순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약재는 막동이 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종의 짧은 말이었지만 호수는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현종이 자신의 호의를 사양하지 않고 받아주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현종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서진사가 보낸 노비들이 솔치골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달치 이자를 받으러 현종의 집으로 찾아온 참이었지요. 그런데 현종이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이달에 내야 할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번에도 안 되면 집문서를 가져오라 하셨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오. 그럼 반드시 꼭 마련하겠소. 그 소리 지겹다고 했지 않느냐? 집문서나 어서 내놔.
노비들이 막무가내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종이 몸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노비들이 달려들어 현종을 밀쳤고 현종이 마당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현종은 벌떡 일어나 노비들을 막아섰지요. 어머니가 계시는 방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데 그때 막동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쪽지 하나를 현종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종이 쪽지를 펼쳐보니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개울 건너 느티나무 아래 큰 돌 밑에 이자로 낼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노비들이 쪽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현종은 잽싸게 품속에 넣었습니다. 내일까지 꼭 가져가겠소. 그 말에 노비들도 더 이상 막무가내로 나오지 않고 현종을 보며 말했지요. 흥 내일이라고 내가 별수여 있겠느냐. 내일이 마지막이니 그런 줄 알거라. 노비들이 돌아가자 현종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 큰 돌을 드러내자 헝겊으로 싼 엽전 꾸러미가 나왔지요. 그 돈은 이달치 이자를 내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호순이 개울가로 걸어왔지요. 아가씨께서 이번에도 도움을 크게 주셨구려. 이번에도 혹시나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나무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꼭 갚아드리지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호순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줄 정말 몰랐었습니다. 헌데 그날 보고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죄를 씻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현종은 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아가씨는 아버지와 달리 착한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현종은 말없이 개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현종은 서진사댁을 찾아가 이자를 갚았지요. 아니 내가 돈을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하늘이 제게 시커먼 까마귀 속에서 한 마리 고운 백학을 보여주셨어. 허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백학이 보이질 않는가 보오. 저놈이 뭐라 짓거리는 것이냐? 이번은 내 놈이 이자를 갚았다만 다음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갚지 못한다면 그때 내 놈의 집을 내놔야 할 것이야. 현종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서진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는 못 뜯어가서 안달이고 딸은 못 도와줘서 안달인 이 상황이 역설적이기도 했지요. 충청도 솔치골 작은 마을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의 어머니 강씨의 기침이 부쩍 잦아지고 있었지요. 서진사의 외동딸 호순이 막동이를 통해 의원에서 진 약재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지요. 현종은 어머니의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의원을 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갈수록 심한데 달리 방법이 없나요? 의원은 한숨을 크게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렵겠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 말에 현종은 크게 놀랐습니다. 의원이 돌아가고 현종은 마루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요. 서진사는 빚 독촉을 하고 어머님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현종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웬 여인이 현종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여인이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그녀는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여인은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현종을 보고 물어보았지요. 혹시 이 집이 강씨 마님 계신 곳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그 말에 여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마님을 찾아 20년을 헤맸습니다. 부디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현종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함을 느꼈지요. 그럼 이리 들어오십시오. 현종은 여인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누워있던 어머니 강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지요. 아니 마님이 아니셔요. 그 말에 어머니는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니 춘섬이 아니요?
그 말에 여인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춘섬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두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춘섬이 살아있었구려. 마님, 제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그 모습을 보고 무척 의아했지요. 현종은 두 분께 무슨 사정이 있나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았지요. 한참 뒤 춘섬이라는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도련님이 맞으시지요. 그런데 저를 왜 도련님이라 부르십니까? 마님의 아드님이시니 도련님이 맞으시지요. 춘섬은 보따리를 현종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박참판께서 생전에 소인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참판께서는 평소에도 서서방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화가 닥칠 것을 미리 아신 것인지 소인에게 이것을 맡기시며 말씀하셨지요. 춘섬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것을 마님께 전해다오. 그것이 대감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현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참판께서 돌아가시고 마님이 도망치듯 쫓겨나시던 날 소인도 몰래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품에 안고 2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마님께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사셨으니 찾기가 쉽지 않았지요. 도련님 이제야 전해드립니다. 현종이 보따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폐물과 은자가 가득 들어있고 작은 서찰 하나가 있었지요. 당신과 뱃속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부디 건강히 살아주시오. 서찰을 읽은 현종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였지요. 그럼 제가? 맞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박참판 나리의 외동 아들이십니다. 현종은 너무 놀랐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현종은 입이 다물어 지질 않았지요. 그날 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집사 서서방이 나리 술잔에 독을 얻는 것을. 그날 밤 나리께서 쓰러지셨고 이튿날 아침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서서방이 나리의 재산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나리의 재산으로 양반 족보를 사고 진사벼슬을 샀지요. 집사놈이 하루아침에 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서진사가 바로 그 서서방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놈 집사놈이 지금은 서진사가 되었다오. 현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빚 독촉으로 어머니를 쓰러지게 하고 마지막 집문서까지 빼앗아가려는 바로 그자였지요. 그런데 그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챈 원수였습니다. 현종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현종에게 말했습니다. 춘섬의 말이 모두 맞다. 내 아버지는 박참판이셨다. 충청도에서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어. 인품이 어질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지.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현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서진사의 손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복수할 생각일랑 말 거라. 내 아버지도 그것은 원치 않으실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현종의 손을 놓았지요. 기력이 다한 어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한숨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도 깨어나질 않으셨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날의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지요. 현종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춘섬도 어머니의 이마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오랫동안 울었지요. 사후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 순조롭게 치렀지요.
현종은 사흘 동안 어머니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나간 어머님이 너무도 안타까웠지요. 어머니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쉬셔요. 사흘째 되는 날 서진사의 외동딸 호순이 묘지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들국화한 다발을 내려놓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호순이 먼저 말문을 열었지요. 죄송합니다. 아가씨가 죄송해할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종은 호순을 보았지요. 저는 아버지 서진사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 말에 현종의 눈이 커졌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한 날이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내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곱게 키워줬으니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그리고 어느 집안에서 갓난아이인 나를 주워왔다고 했어요. 호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 지금까지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너무 무섭거든요. 현종은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제 친부모 원수의 손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 그대에게도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구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온 사람들이었지요. 호순도 이제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 현종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나와 함께 싸우겠소. 현종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호순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순도 크게 놀랐지요. 그랬었군요. 우린 정말 같은 처지였군요. 현종님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부모님들의 한을 위해 바로 잡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한을 풀고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서로 맹세했지요. 다음 날부터 호수는 서진사가 없는 날이면 방안과 서재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리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 문서들을 아버지는 어디에 숨기셨을까? 호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진사가 수시로 창고에서 한참 있다 나온다는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래 맞아. 창고에 숨겼을 수도 있어. 그런데 창고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서진사가 몸에 항상 달고 다녔지요. 그날 밤 호수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잠든 서진사의 허리춤에서 창고 열쇠 뭉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은 어두운 밤 현종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창고 안쪽 궤장 맨 아래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 뭔가 있는 것 같소. 호수는 열쇠 뭉치에서 상자에 맞는 열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상자가 열렸지요. 그곳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것들부터 수십 년 전의 문서들까지 빼곡히 들어 있었지요. 위조한 차용증과 불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기록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것 봐요. 20년 전 박찬판댁 관련 문서들이 있어요. 현종은 문서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버지 박찬판의 재산 목록과 처분한 내용들이었지요. 그리고 호순의 부모님들과 관련된 문서들도 나왔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려온 것으로 보아 호순이 틀림없었지요. 그런데 호순의 진짜 부모님은 청렴한 서진사였습니다. 지금의 서진사가 호순의 진짜 부모님을 죽이고 그 가문의 족보를 자신의 족보로 만든 것이었지요. 그러니 지금의 서진사는 가짜 서진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순도 이제서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서진사의 문서를 모두 챙겨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지요. 사또가 두 사람이 가져온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춘섬이 앞으로 나와 사또에게 진술했지요. 소인이 그날 밤 직접 보았습니다.
집사 서서방이 박찬판 날이 술잔에 독을 넣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서진사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요. 사또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술과 이 문서들이 일맥상통한다. 여봐라 즉시 서진사를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말 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진사가 뒤늦게 일어나 기지개를 펴려 할 때 관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노비들이 포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모두 포박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느냐? 박찬판과 서진사 살해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추포한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그 말에 서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졸들은 서진사와 노비들을 포박해 관아로 끌고 왔지요. 관아로 끌려온 서진사는 나란히 서 있는 현종과 호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춘섬이 서 있었지요. 서진사는 춘섬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춘섬 자네가 어떻게? 서진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그녀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일한 목격자였지요. 그런데 그녀를 관아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네를 관아에서 보게 되다니. 그리고 너희들은 왜 또 이곳에 있는 것이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서진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돌아가면서 보았습니다. 내 놈은 박찬판을 죽이고 진짜 서진사를 죽였다. 그리고 가짜 서진사 행세를 하며 이 고을에 들어와 10년 넘게 고리대금 업을 한 죄로 20년형에 처한다. 아니 사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어. 사또는 현종과 호순이 가져온 문서와 춘섬이 진술한 내용을 서진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서진사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지요. 한낱 집사에 불과했던 자가 진사 행세를 하며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해온 세월이 이제야 막을 내리게 되었지요. 포졸들은 서진사를 일으켜 세워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진사는 끌려가면서도 호순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지요. 하지만 호순은 그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운 정도 정은 정이었지요. 현종은 호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왔을지 짐작이 되었지요. 많이 힘드시오? 괜찮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소. 악몽 같은 시간은 모두 지나갔소. 호수는 현종의 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짜 서진사에게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자란 자신. 울지 않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춘섬이 다가와 호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씨, 진짜 서진사 나리는 인품이 어진 분이셨습니다. 아씨가 그 가문의 핏줄이니 그 어진 마음이 아씨에게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아버지 서진사께서는 박찬판 나리와 절친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기로 이름난 가문들이었지요. 아씨는 그 가문의 외동딸이셨습니다. 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야 하나씩 알게 되었지요. 자신이 왜 서진사의 악행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신이 왜 현종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지요. 그때 현종이 호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부터는 내가 낭자의 곁을 지켜주고 싶소.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겠소? 그 말에 호순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현종과 함께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처지만 아니었다면 현종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었지요. 좋아요. 부모님들끼리 절친이셨으니 그분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 같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부모님들께서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해 봄 박찬판 가문과 진짜 서진사의 제사는 모두 환수되어 현종과 호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앞두고 현종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지요. 호순은 들국화를 들고 춘섬도 함께했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아버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지요. 어머니 이제 마음 편히 쉬셔요. 진심을 다해 아드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님, 늦었지만 참 판나리의 유언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근심 버리고 편히 쉬십시오. 그날따라 봄볕이 유난히도 따뜻했습니다. 그의 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해주었지요. 현종은 이제 신분을 찾고 양반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이 옷이 내게 잘 어울리요. 딱입니다. 내 서방님이 아주 훤칠합니다. 호호. 춘섬은 혼례를 보며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버님 목까지 말이에요.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어른들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총각이 참으로 안 됐어.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게 그 강씨 마님도 이제야 하니 풀리셨겠구만. 그리고 저 아가씨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막동이도 마당 한쪽에 서서 훌쩍거렸습니다. 내가 그 보자기 들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다 내 덕이야. 아씨 부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혼인한 두 사람은 춘섬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막동이도 두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늦었지만 과거 공부를 시작해 훗날 앞마을 큰 고을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치골에서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은 현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며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갔지요. 그렇게 솔치골 마을은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옛말에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다고 했지요. 현종과 호순 춘섬은 각각 비록 힘은 작았지만 셋이 만나면서 새로운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장막을 치고 있던 서진사는 결국 거쳐지고 말았지요. 그러니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